성의되었으므로 제323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성 기획이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호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해당 조례는 201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이상 협의회 활동이 없었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임원진이 협의회 해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하동군 주민자치위원회, 하동군 정책자문단 회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위원회 정비를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6월 7일 설명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7월 6일 개최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문안입니다.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이와 관계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7월 7일 제출 및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제안 이후 3주요 내용 4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12월 15일자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2023년 2월 13일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의원 간담회 조례 규칙 심의에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이거 안 적어도 우리가 보면은 간담회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냥 속기가 없다 아닙니까? 공식적인 회의 속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의라 그러는데 의사봉을 두들기고 다른 것도 보기엔 의원 간담회라고 다 이리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뭐 굳이 전통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이 절차를 밟았으니 이미 끝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보여지니까 굳이 의원 간담회 이건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표시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선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53호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7월 6일 개최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구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둔달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조 하동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하동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과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공통된 목적이 있어 경제성,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제3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제4조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운영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4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다만 비상설위원회를 정한 이후에도 필요시 안건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하동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하고 하동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이래갖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는 지금 민간협력 우리가 저 안전 문제가 지금 강화되는 시점인데 이 기능을 없앤다고 하면은 안건이 발생하고 구성하고 뭐 심의했다가 또 의결되고 나면 또 해산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또 간에서든 위원회 구성이 특별히 돼야만 활동이 단발성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저히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회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대상 조례로 올라온 사항들이 3년 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선별해서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안건이 생길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최대한 업무에 누수가 없게끔 운영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뭐 그때 모이면 구성하고 또 안 되면 없애고 그 위원 위촉 범위 및 한계가 불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리 되면은 그 집행관의 직권 남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 조례별로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운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최근 3년 내에 이 개최한 실적이 없는 조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요가 없고 그리고 간혹 그 개최되는 경우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을 상시 대기해 놓는 것은 위원회 중복을 유발할 그 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365일 안전을 갖고 우리가 논의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보살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트랙터로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또 다칠 수도 있고 안전 문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에 누수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그 5쪽에 그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은 그 4조는 신설된 왕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근데 그 9조의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그 현행은 둔다와 그다음 개정안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가 일회성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어차피 이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한다 하면 둔다도 그냥 놔둬도 되는 걸 왜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상설하로 있을 때는 계속 확정적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확정인데 비확정이다 아닙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이거는 이제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인데 예. 굳이 어차피 이거는 만일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는 언젠가 지금은 현재는 실적은 없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둔달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 위원님, 요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위원회가 비상설화되면은 위원회는 없는데 실무위원회가 존치되는. 둔다는 이제 그 예.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어차피 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필요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둔다라는 거 지금 그 가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이고 이거는 또 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싶어서 가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가 비상설화됐는데 없는 상태에서 실무위원회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수식 구성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다라고 바꾼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가리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김진태 기획행정위원장과 위원님들께 하동군 발전을 위해 힘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의회 독립 및 2023년 기준 인력 정원을 통한 지방의회 중요 해난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정원 730명에서 732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세부 내용으로는 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3명 증가해 16명에서 19명으로 집행기간은 일반직 1명을 감축하여 713명에서 71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의원관대회는 2023년 7월 4일 화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의회 사무과로부터 기존 의회 별정직 5급과 6급 각 항명을 의회 일반직 5급과 6급으로의 재빛 지요청에 따라 일반직 총원을 당초 개정 예정이었던 699명에서 701명으로 2명 증가시키고 의회 별정직을 2명 삭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6일 조례규칙심의 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처리안은 하동군의회 기준 인력 지원을 통한 의회의 중요 현안 추진을 위한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여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두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전력을 가다듬고자 일부 조직 개편을 시행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 직속인 미래전략 담당관이 있고 3개국에는 기획행정국 6개과 문화한개국 5개과 경제도시국 7개과입니다. 기획행정국에는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입니다. 문화환경국에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이며 경제도시국에는 경제기업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입니다.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이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수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입니다. 보건소 직속으로 지역활력 추진단이 미래전략 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담당이 신설되어 4담당이 되었으며 과는 도시과가 신설되고 도시건축과가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촌진흥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담당 신설은 6담당이 신설되며 담당 폐지는 2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담당 통합은 6담당에서 3담당으로 통폐합되었고 담당 명칭 변경은 4부수에서 9담당이 명칭 변경되었으며 담당 이관은 7담당이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원은 732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으며 기구는 3개국 18개과 직속 1담당관 1의회 13개 읍면 및 167담당으로 기존 대비 1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134조까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으며 6월 26일 농촌 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서 공동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 의견 및 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는 2023년 7월 4일 실시하였으며 김혜수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도시과 도시활력, 도시개발의 명칭 변경 요청권에 대하여 각각 지역활력, 지역개발로 변경 반영하여 조례 규칙 심의 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여 다양화되는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단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과 폐지, 도시과 신설로 전체적인 조직의 큰 변동 없이 부서 간 기능 조정 개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농촌진흥과의 폐지에 따른 농업인 단체의 제출 의견이 단순한 우려가 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단위 주요 사항은 신설 6담당, 폐지 2담당, 부서 변경 7담당으로 과 폐지로 인한 업무 효율 및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한 사항이나 2022년 9월 6일자 행정기구의 전부 개정에 따른 담당별 내부적인 세부 분장 사무에 대한 규정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원, 행정 업무 등 국민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설명 잘 들으십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우리 지금 민선 8기에서 개편을 지금 2번째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참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 모든 조직을 활성화하셔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100%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또한 사전 취임 전에 인수위가 사실상 구성이 되어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1차 조직 개편에 또 하고 또 2차 개편을 하는 데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전에 미리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좀 섬세하게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데서는 아기 생각하고요. 또한 본 의원도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업진흥과를 폐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앞전 조직 개편 때 우리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간 이관 부서가 그 무슨 개입니까? 업무가 이관된 게 일부 있지, 담당이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무슨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리가 도로 업무지요? 예. 도로 업무. 그렇다면은 신설되는 우리 도시가의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부서가 앞으로 이제 존립이 될 것인데 미래도시나 지역개발하는데 도로가 안 되고 미래도시나 지역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를 개발하고 공사를 하는 유지보수는 도로과의 그 총괄적인 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고 그 당시에 그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미래 도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도로 부분은
건설가에서 입찰을 하고 그 부분 입찰이 되어집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래 도시에 200억 계획을 가지고 200억 설계를 했다. 근데 미래 도시는 지역 개발이나 도로가 없이 절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도시 업무는 도시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시가지 및 도시 구역 정비라든지 군 관리 계획 수립 위주로 하는 것이며 도로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다 지금 아니 왜 미래 도시를 할 경우에 여기는 그뭐 연구 용역만 하는 겁니까? 군 관리 계획 수립이나 관리 위주로 지금 하는 거로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니 미래 도시나 지역 개발이라면은 지역 개발하면은 우리가 속칭 와닿는 우리 인식에 의해서는 지역 개발이라면은 도로가 없이 개발되느냐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가의 지역 개발은 이번에 저희 업무 분장에 농촌진흥과의 농촌 개발 업무를 지역 개발로 담당명을 변경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지 도로의 지역 개발을 여기 이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미래 도시나 지역 개발에는 전혀 도로가 앞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요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는 미래 도시에서 합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이 두 개 기회는 절대적으로 그 업무에는 도로가 속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공사 업무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공사 업무는. 그럼 미래 도시나 지역 개발할 때 도로가 없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요 두 개 부서에는 도로 사업은 전혀 없는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건축과의 건축 안전 담당,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유지 관리. 우리 지금 건축을 군에서 관리하는 안전 점검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그 통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바로 말씀드리지 못해 안전 점검해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검이나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 점검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또 중앙부서나 도의 점검표대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전문가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거나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체육과에 공단 설립 담당이 있는데 업무가 시설 관리 공단 설립인데 공단 설립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사전에 의회의 협의나 확인을 해가지고 담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는 게 맞습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체육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경을 하거나 업무 보고했을 때 행감했을 때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의 1차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경상남도 1차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나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 이 담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제가 순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부서가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혹 담당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모든 걸 수립했을 경우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의회에 보고가 돼가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뒤에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협의해서 우리 군수님이 최고 강조하는 뭡니까? 소통이 있으면 소통. 소통을 왜 합니까?
장단점을 고루 잘 지적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원만한 기구로 만드는 게 소통인데 이런 걸 보고 사람 소통이 아닌다 그래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담당을 서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그러고 우리 농촌진흥과가 이제 폐지되면서 우리가 농촌 활력이 도시과 지역 활력, 농촌진흥과 농촌개발이 도시과 지역 개발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하동군이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농촌군입니다. 정말 도시가 돼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행복을 산다면 정말 그는 누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도시로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사는 우리 하동군이 된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지만은 50% 이상의 농사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농촌 글자가 거의 지금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좀 아쉬워요. 글쎄요, 내가 사는 날까지, 우리 가장님이 사는 날까지, 우리 하동군은 지금 현재대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도시로 개발되가 정말 우리가 생계에 유지하며 산다면은 대환영인데 정말 이게 정말 좀 우려스러워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는 한 하동군이 도시로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리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변하기 전에 농업 농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실제로 50% 이상이 우리 종사하면서 농업에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아쉬웠어요. 혹 요 이후에라도 또 하나 도시가 안 돼서 농업으로 전환될 때 또 농촌 활력이나 농촌 개발이 또 재생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숙고해서 정말 잘 하는 건 맞지만은 본인이 바라는 것은 정말 도시 활력으로 도시 지역 개발로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사기는 제압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대처를 잘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하천이 건설가로 지금 이관이 되죠. 예. 이런 부분들 건설가에 가나 뭐 어디 가나 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건설가에 있다가 쟤는 관리과로 갔다가 쟤는 관리과가 아는 상황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네, 예. 하다가 재조정한 것을 또 왜 조정하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업 업무는 지금 건설가에 집중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농도 포장, 농업용 배수로 이런 업무가 기술센터에 있는 부서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면이 생각하면은 그 정도 장점이 많아요. 우리 건설에 관한 공무원보다는 우리 소득에 관한 센터 직원들이 농촌 현장에 출장을 엄청 많이 갑니다. 훨씬 많이 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건설가의 사업을 너무 집중적으로 몰아놨다. 우리 도시계획 도로도 도시계획인데 도시가가 생기면서도 그걸 이관을 못 해가고 건설가가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합니다만은 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단체 관리는 더욱더 그 관리를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농민들이 원하시는 농업 예산에 대해서도 군수님 공약이기도 해서 예산 비율을 더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지형을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그 점은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활력이라든지 지역 개발은 다른 시군에도 봐도 이 농촌 활력이나 농촌 개발에 대해서 18개 시군 중에 농업 관련 파트에서 하는 곳은 김해와 고성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하면 하동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또 폭넓게 보지 않을까 싶고 미래도시에서 1년간 축적해온 그 안목과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성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행정기구 개편해가지고 우리 하동군이 워낙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만은 민선 8기에서는 우리가 조직 행정기구 개편한 이후에 잘 운영을 해서 민선 8기 내에는 이제 조직 개편이 없겠죠.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제 민선 8기에는 개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개편한 이후에는 모든 부서를 잘 활용해서 우리 하동 국민들이 좀 편안한 가운데서 행복한 국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섭 의원입니다. 조직 개편을 앞전에 언제 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2022년 9월에 했습니다. 예, 9월 6일자 했었죠. 그럼 몇 개월 운영해보고 다시 조직 개편합니까? 지금 한 10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조직 개편하는 거 이게 정상적이가 아니죠.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님 말씀 주시는데 그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그 민선 7기의 조직을 민선 8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한 10개월 운영하다가 또다시 조직을 개편하는 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67 담당입니다. 그 160개 정도의 담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도 다 모르시죠? 속속들은 잘 모르시죠? 이게 의회 의원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뀌는지. 또 조금 이게 끝나고 나면 인사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지 더 몰라요,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만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제 생각에는 2024년도쯤 되면 조직 개편 또 한번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운영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를 한 개를 신설하고 한 개를 폐지하는데, 도시과를 갖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 하나 있죠? 그죠? 왜 도시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도시가에서 지금 하동군 전체의 그 미래 도시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 지금 숙지돼 있고 별도로 분리해서 도시 계획과 도시 건축과 연계성 있는 업무로 또 만들고 거기서 또 농촌 활력이나 농촌 개발을 이제 군청으로 가져와서 업무를 좀 총괄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장님은 뭐 하실 말씀이 그런 것인데 이 한번 보십시오. 기존 도시 건축과에서 도시과하고 건축과로 그 분리가 되는데 신설되는 도시과의 담당 명칭이 도시 건축 담당이 새로 생겨나는데 건축과 부서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혼란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질의할게요. 건축이라는 명칭을 삭제되는 게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도시건축 담당, 도시 디자인 담당, 도시 경관 담당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이게 결정받아야 되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시죠? 이게 그만큼 인사 담당 과장님한테 권한을 좀 줘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갖고 들어오신 과장님이 여기서 의원들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거 괜찮네요. 그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군수님한테 결정받으러 가야 돼. 근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약간 동의하시죠? 이거 혼란 와요. 혼란이 안 오게 명확하게 정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도시 건축 담당이라든지 도시 디자인 담당, 도시 경관 담당으로 이게 바꾸면 혼란이 좀 덜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더 질의합시다. 미래 전략 담당관 명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질의를 합시다. 미래 전략 담당관이 부군수 직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님 3개국이 있지만 국별로 국장님이 업무를 챙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부군수님이 하동군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직속으로 두어 총괄적으로 3개국을 아우를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전략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군수 직속 아닌데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읍면까지 부군수 직속이 아닌데 한 군데도 없죠. 근데 조직 기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지역활력추진단에서 미래전략 담당관으로 두면서 조금 들어봐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을 살펴보면은 제4항입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앞전에 간담회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오셨더라고요. 이 빼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담당관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전략 담당관 업무를 살펴보면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기농기촌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이 해야 되는 직무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리고 담당관이라는 명칭은 부르기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개정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담당관의 명칭은 도에서도 보면은 기획, 정책, 거기 조직하고 우리하고 예산 다르죠. 거기는 4급이 하죠, 4급. 예, 다른 시군에도 보면 공보에서 보면 담당관이 2-3개는 다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지금 담당관이 한 담당관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이 있는 데가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 서로 이 의견이 다르다 치고 그러면 정책기획하는 그 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 정책기획이라는 부서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이번에 정책기획을 담당 명칭을 변경합니다. 전략기획으로. 그러니까 전략기획으로 바꾸죠. 예. 그게 이런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그 성과 관리라든지 정책기획에서 하는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좀 됩니다. 아니, 그 과장님. 정보 합동 평가라든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 담당 부서가 이런 거 하는 업무죠. 지금 우리 미래전략 담당관은 이런 거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게 지금 기농기촉, 인구정책 이런 거가 안 맞아요. 인구정책도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정책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밑에 이 인구, 기농기총, 청년정책을 넣어서 담당관 밑에서 그래, 지금. 좋습니다. 그래, 인구정책이 최우선적으로 하동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성과가 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줄어들었어요. 담당관으로 해서 보건수임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하면 성과 도출을 하기 위해 됩니까? 성과 도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납니까? 성- 부수 직속으로 성과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했는데 또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단에서 정책이 담당관으로 변경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강력하게 해보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돼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는 의견이 없는데 실행 과정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들을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죠. 예, 실행 근데 과정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략 담당관은 계속 이대로 가실 거네요. 네. 혹시 여기 부결하면 어쩝니까? 의회가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제 우리 정책들이 잘 되어갖고 인구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농촌진흥과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농민들은 되게 많이 서운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더 예산을 넣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농업인 단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단체 간담회도 했고 보건수님과 간담회도 했고 그 뒤에 그 농촌 지도자회 부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읍면의 농촌 지도자회 농업인 단체에다가 다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고 하셔서 그 서운함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서운함이 없게 하고 지원도 좀 더 상향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반영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가 있던 게 개로 가면 아무래도 축소되죠. 그 어떤 경우라도 축소 안 되겠습니까? 과를 가지고 있다가 개로 가져가면 축소됩니다. 근데 그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그대로 개를 가지고 가도 전혀 서운함 없게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매맞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는 농업 농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또 의원님 말씀 주시던데 보니까 공단 설립을 한다고 하던데 공단 설립계를 하나 두신다고 하던데 의회가 가결해도 공단 설립하는 절차가 따로 있죠. 아까 그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정사람들 승인이라든지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출연기관이라든지 공단 설립은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의 출자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시군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1차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또 상부기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또 협의를 거치는 단계를 있고 도에서 또 심의에도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에 우리 하동군에 오면은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려집니다. 본 의원도 그래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거꾸로 지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위에 상부기관 그러니까 방금 그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경상남도 예산 담당관실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가 되면 의회에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지금 의회부터 해달래. 이 무슨 놈이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싶어서 이렇게 여쭈는 것인데 그것도 또 제일 처음에 공단 설립이 처음에 2023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행정과에다가 딱 놓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시설체육과로 갑니다. 그 시설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어요. 이게 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에서는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은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 관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과가 시설체육과보다 전문성이 약해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시설체육관에서 하기로 그리 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게 본 의원이 조금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뭐 했던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건데 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영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는 그냥 집행부의 앵무새에 들러리 하면 안 되죠. 대의기관으로서 할 얘기들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기 전에 네. 잠시만 정리를 좀 한번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이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표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30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재정관리과장 법정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가세 기준일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면을 하였고 2023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감면 요건은 가세 기준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75%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등이며 입법 예고, 의원 간담회, 조례규칙 심의 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제11조 제1항 중 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입니다. 4페이지 신구 대비표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법정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번호 제56호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재산세 감면 시한을 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1조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한을 22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 인하하는 경우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훈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훈입니다.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 4조에서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서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제 6조에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 7조에서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 8조에서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 예고와 의원 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조 1항에서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하며 제2항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상황 시에도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의원번호 제57호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과 운영 방법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안제 5조에 민원실의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고 감염병의 확산, 재난 발생 등의 경우 필요시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하동구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이제 조례인데, 민원실은 우리 이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어느 누구나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은 이제 보통은 없겠지만, 어떤 특별할 때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민원실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규정을 해두면 그 시간에는 업무를 안 본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어떤 민원은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 주실 겁니까?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민원실에는 도시건축과 직원 일부, 재정관리과 직원 일부, 또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건설과 직원 일부가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원과 직원만 해서 2명이 지금 당번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점심시간 쓰고 있네요. 당번을 쓰고 있는데, 실제 당번을 쓰는데, 당번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마다 비밀번호 때문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근무를 쓸 때 그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업무 담당자인데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떼놓거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는 무인민원 발급기 안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번을 쓰더라도 정말 그 현실성이 없는 그런 당번이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무인 이제 그 발급기로 거기가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정말 급해, 뭔가 수리를 해갖고 차를 타고 가야 돼.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서 이런 이제 민원이 좀 필요할 때, 혹시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이제 두 분이 교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 PC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잖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에라도 그 담당자 전화를 해서 연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네,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뭐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네네. 지금까지 제가 민원과장으로 1년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급해서 점심시간에 그런 민원은 한 번도 겪어보지는 않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또 그 민원의 편리를 최대한 봐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령 이제 그런 일 없지만 저는 정말 급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난히 해결을 했긴 했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특히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병원에 가야 될 경우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그 무인민원 발급기가 지금 153종이 무인민원 발급기로 그러니까 정말 좀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좋더라고. 네. 그지? 직원한테 팀 안 해도 뭐 본인이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터미널에 이런 데도 있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 편리하고. 그래서 혹시나 점심시간이라도 되게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민원실 직원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추신자입니다. 하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회초,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탄소 흡수원 확대 등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정영섭 의원으로부터 안 제11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에서 지명을 호선으로 의견 제시하여 검토한 결과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보 제58호 하동군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 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는 총 5장 32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과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실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환 시설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체육과장 윤종환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추가 조성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김진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군중 질문에서 제안하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국민의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체육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시설 구매에 맞는 사용료 조정, 안 제14조 국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 및 범위 확대로서 감면율을 50%에서 80% 확대하고 범위도 체육회 등록단체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4조 만나의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2가 되겠으며 이 페이지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의원 간담회는 7월 4일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보침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에서 이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4호 국민이 행사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망 17호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앞서 보고드린 2항 4호의 80% 감면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6페이지 별지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 중에서 오타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7페이지 연습 이용료 중에서 파크 골프인데 파프 골프로 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서 조례 개정 후 사용료 분석 총괄 부분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현재 사용료 50% 감면을 적용할 시 45,000원입니다. 내 감면 80%를 적용할 시에는 실납부료는 15,200원으로 25,300원의 감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관은 50% 감면 시 12,600원으로 27,900원이 감면되겠으며 제 맨 아랫부분 하동체육관은 24,750원에서 12,660원으로 12,090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 자료 9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하동군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면율을 50%에서 80% 확대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는 2022년 사용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22년 세입은 총 2,396만 2천원이 되겠으며 개정 후 세입은 1,5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8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시설체육과 소관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체육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59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신규 추가 조성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에 파크 골프장 및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생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사료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말 이 감면율을 50%에서 80%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체육 동호인이나 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점잖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동안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국민들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대 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